첫 번째로는 용도 확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임대인, 임대사업자 여부입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유무를, 다음으로는 냉난방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신용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무실 알아보실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사항들 점검해 보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분들은 이렇게 특이사항도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특이사항들 체크해보고 사무실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도 확인입니다. 용도 확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장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우선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스마트 국토 정보 혹은 정부24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주로 스마트 국토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원하는 지역에 오셔서 원하는 건물을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지도에서 찾아도 되는데 내가 알아본 건물이 세종시 에비뉴 힐이다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건물 정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저희가 볼 것은 상세 정보를 눌러주신 후에 여기 건물 목록에 있는 상세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층별의 대략적인 용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호실별로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호실이 4112호다 라고 했을 때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업무시설에 42.6262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용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중개를 하다 보면 이 용도 확인을 하지 않으신 채로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시거나 하면 저는 꼭 스마트 국토 정보를 통해서 용도를 확인하고 세종시청의 도시정책과와 건축과 등 영업허가 관련된 여러 부서에 전화를 돌려보고 나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분들께서 착오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는 중개사한테 확인해달라고 하면은 확인해 줄 거고요. 본인이 직접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오셔서 등기를 열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상가와 사무실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대부분 대출을 낀 채로 상가나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없는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물건의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근저당은 어쩔 수 없이 껴져 있는 것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너무 과도한 근저당이 껴져 있거나 국세 미납 등이 있는지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서가 나오시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얻으시고 집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인, 임대사업자 여부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와 사무실은 최초로 지어져서 취득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존 등기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게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위와 같이 아무것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빈 상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빈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면 차라리 나갈 때도 원상복구 관련해서 다 뜯어내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깔끔한 경우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천장 텍스나 조명, 그리고 바닥 데코 타일, 그리고 전기 공사까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실에 나는 인테리어 공사 없이 책상만 들고 들어가서 쓰고 나오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매물을 골라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원상복구 범위를 체크하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매물을 보다 보면 이미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호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들어가시는 임차인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되어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인테리어를 진행해주고 가는 것인데 왜 더 나쁜 상태인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천장에 있는 일반 형광등을 LED 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임차인은 호실 내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다. 이렇게 한 줄만 써놓으면 나중에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상태로 나갈 것인지, 입주 시 상태에서 약간의 생활 마모를 인정해 줄 것인지, 그 생활 마모라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있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서로 간에 분쟁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실 전력을 체크해 보아라입니다. 요즘 일부 임차인분들께서는 단순히 사무실에서 쓰는 것 이상으로 서버를 가져다 놓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은 킬로와트 수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호실에 몇 킬로와트이며 삼상인지 단상인지 승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원래 원하던 용도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냉난방 방식입니다. 세종시에는 대부분의 호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호실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외기가 설치 가능한지의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실외기를 뺄 자리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호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에는 세 가지 방식이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냉난방이라고 써놓은 것은 실외기를 두고 어느 시간이든지 냉방과 난방을 둘 다 할 수 있는 냉난방기가 달려있는 경우, 그리고 그냥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냉방만 가능한 경우, 실외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실외기가 있고 개별적으로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냉난방기가 달려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부 세종시 건물에는 FCU라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FCU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팬 코일 유닛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큰 중앙장치가 있습니다. 이 중앙장치에서 냉수와 온수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관을 타고 각 호실에 있는 이 유닛으로 냉기와 온기를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FCU 방식의 중앙장치 자체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있는 이 중앙장치에 냉수와 온수를 만드는 행위, 이 행위를 24시간 내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에서는 일정 시간과 기간에는 에어컨이나 난방기의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간에는 낮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틀어주는 등 기간에 따라서 통제를 하기도 하는 점, 그렇게 건물마다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동 방식이 내가 들어갔을 때 불편을 겪게 하진 않을지 체크하고 들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별로 주차장 혼잡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부 분들은 주차장의 쾌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세종시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건물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학원 차량들과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건물 내에 기피 업종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같은 층에 이렇게 음악을 하는 동아리가 있거나 PC방이 있는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위치하게 되신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오시는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판을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업자께서는 사업상 간판을 설치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간판이 설치 가능한 층수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뷰를 보셔도 1층과 2층, 1층과 2층까지만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위층에는 간판이 없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층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층까지는 상가이고 3층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당연히 간판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층은 사무실로 이용 중인데 이곳에 간판을 달면 될 것 같은데 간판을 달지 않았죠. 시트지로만 활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건물들의 3층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당연히 간판을 달 수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시트지만 부착이 가능하고 간판을 못 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두 간판 혹은 시트지가 붙어져 있는 상가 전용 건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건물로 보이지만 각 건물마다 간판 설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간판을 꼭 설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주변 식당 여부와 카페가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큰 도로를 끼고 있고 병원들도 있어서 이렇게 빈 상가에 들어가면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제가 봤던 위치인 이 건물에서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경우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이나 항상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게 매일 쌓이게 됐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점심밥은 매일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 매일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귀찮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식사를 해결하기에 편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한번 하려면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건너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에서 매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퇴근 용이성입니다.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혼잡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집과의 거리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 나성동 BRT변에 있는 상가들의 경우 BRT가 도로 중앙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오직 한 가지 경로로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 이 도로가 매우 혼잡하다면 매일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출퇴근 용이성과 일맥상통한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출근할 때 용이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 여부는 사무실의 특성에 따라 손님분들이 오는 대상이 차를 끌고 오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많은 경우 내가 임차한 사무실이 정류장으로부터 도보로 몇 분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것이 해당 건물의 입주율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도 해지 시 다음 임차인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이 말은 보통 사무실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야 될 상황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때 건물의 입주율이 높아야만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하던지 정리가 쉽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너무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만큼 다음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웬만하면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건물의 입주율이 높은 곳으로 가야만이 중도 해지 시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관리 상태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관리업체의 능력에 따라 건물 관리 상태에 컨디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 화장실, 복도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입주율하고도 상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건물에 입주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관리 인력들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입주인들이 항의를 통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느 정도 입주율이 차 있는 건물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특이사항 체크해야 되는 부분 알아보셨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무실 구할 때 체크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 기본 사항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 기본 사항들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번 얻게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쓰게 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특이사항, 체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뭘 이렇게까지 다 체크하냐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들만 체크해서 들어가시더라도 실패 없이 사무실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너무 바빠서 이렇게 직접 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 언제든 신용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찾으시는 조건에 맞는 좋은 사무실 찾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사무실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신용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